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만찬 4시간 전에 머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입을 통해,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단둥은행과 그리고 중국 기업 2곳과 중국인 2명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단둥은행을 지정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은 애써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미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문 대통령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을 지나간 다른 사건을 오버랩시키기 때문입니다. 4월 초에 말하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것도 만찬 시간대입니다. 시리아 폭격을, 정확하게 4월 7일이죠. 시리아 폭격을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물론 한 이틀 전에 제대로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암시도 하고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만찬 시간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중국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거라는 거죠. 사실 중국에게 북한 핵 미사일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시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가로 우리는 당신네들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 안 하고 중국과 협력을 가까이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실 양국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금융 협력도 하고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도 안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의 쇠고기도 좀 중국으로 수출하게 해달라,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자 사실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했을 건데, 동시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 만찬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단둥은행의 결정은 상당히 오버랩되는 그런 위협의 이미지를 줄 겁니다. 봤지? 내가 3개월 전에 중국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중국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중국이 실제로 우리하고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우리라는 게 미국이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과 같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이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를 두고 어정쩡하게 미국도 중국도 아닌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은 당신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보여주겠다. 그 첫걸음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단둥은행 하나와 그리고 중국 기업 2군데와 중국 개인 2사람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다시 말하면은 제3기업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기업이나 개인은 제재하겠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30일에 단둥은행을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을 했지만, 30일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벌써 27일에 중국의 최악의
혹은 최고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하고 또 28일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사실 2006년부터 정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혹은 필요시마다 개정을 해오던 미국 국방수권법을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한 내용은 대만에 관련된 사항을 넣으면서 79년 이후로 실제로 미중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끊으면서도 79년 1월 1일에 대만 관계법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아주 구체화하는 첫 번째 하나의 사례로 실시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미 해군이 대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뭐 중국은 난리가 났죠. 내정 간섭이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유엔 안보리 밖에서의 다른 국가가 자기 국내법을 적용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라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일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29일 바로 대만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뢰라든가 이런 걸 한 13억 달러치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2015년에도 팔았고 79년 수권법이 아니라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방어적인 무기를 팔고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전투력을 지닌다라는 게 대만 관계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전혀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 파는 것은 미국 해군이 대만 항구에다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뒤이어서 이루어진 게 27일, 28일, 29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30일 날 또 발표한 게 뭐냐면 단동은행을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 중간 시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거기 가 있을 때에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쪽, 우리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그거 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란 듯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과 이것은 사전에 뭐 협의도 한 거고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뭐 분명히 트럼프가 30일 날 이 발표를 한 것은 마치 4월 7일 시리아 폭격을 미중 정상회담 중간에 한 거나 상당히 유사한 그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은 그 단동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자기 국내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 조치를 거두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거두을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의 논리가 뭐냐 하면 미국이 자기 애국법 2001년 9.11 이후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Patriot Act로 해서 애국법이나 그 다음에 2006년 이후 만들어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것은 다소 인권을 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의 대테러를 방어하고 그 다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애국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 하면 2006년 사실은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가 BDA 마카오에 있는 그 델타뱅크에 북한이 2,500만 불을 자금을 숨겨놓은 것을 거기에 은닉해 놓은 것을 보고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게 처음
다른 미국의 영토 밖에서 적용해가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례도 있고 미국은 그것을 적용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것처럼 지금도 같은 맥락 같은 논리에서 미국은 이것을 거두어 들이거나 중국에게 사과하거나 우리 조치가 잘못됐다고 설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 때리기, 중국 배싱, 중국 때리기란 차이나 배싱, 중국 때리기라는 게 사실 요번에 중국 때리기의 이 일련의 사태들을 딱 보면은 1980년대 뭘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은 또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1980년대에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로 일본이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1위국으로 올라서자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재판 배신, 재판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 배싱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 배싱을 중국에게 직접 때리는 것만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도 미국 편으로 만들면서 중국을 때리는데 합류시키도록 하는 움직임을 미국이 최근에 만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대만 관계법을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대만의 항구에 실질적으로 미국 군함을 정박시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만뿐만 아닙니다. 그게 39년, 1979년 이후에 만에 처음이니까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며칠 전에 26일이죠. 워싱턴에서 인도와 또 미국 인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4초간 악수를 통해서 정말 한미 정상회담이 막 하여튼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쓸 정도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잘 돼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이 다 받아줬다고 사실 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4초간의 악수가 아니고 아주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그런 포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담에서 미국은 물론 F-16을 조립하는 그 로키드 마틴사에서 생산하는 F-16을 조립하는 공장을 인도에도 짓기로 한 것은 그리고 또한 뭐 제너럴 어토믹사에서 인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던 드론을 비전투용 드론을 실제로 22기나 팔겠다고 한 것도 인도로서는 정치적인 상당히 개가를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F-16을 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최근에 파키스탄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IS 격퇴에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중국과 아주 가까워지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칼에 파키스탄을 쳐버리고 인도에게 이 F-16 조립하는 공장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파키스탄의 F-16은 더 살 수도 없도록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볼 때는 인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미국 인도 정상회담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트럼프의 진짜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당장 인도에게 항공기 100대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그게도 역시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협정을 새로 좀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전에 거의 합의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인도에게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지만 실제로 인도 또한 궁극적인 미국의 이 시각으로 볼 때 인도에게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역 협정이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만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인도가 양보하고 무역 파트너로서 나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40조를 지금 먼저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속에 한 40조 중에는 하여튼 224억 불에 해당하는 걸 또 우리가 보잉사로부터 항공기도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뭡니까? 미국 자동차 많이 사가고 한국의 don't steal, 소위 말하는 고철 우리한테 좀 팔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철 팔지 마라. 40조 받고 난 뒤에, 약속 받고 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올해 초에 2월 달에 아베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트럼프를 만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TPP, 소위 말하는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이 주도해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12개국이 사실은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중국이 앞서가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거의 50개국이 참여한 것과 나란히 가던 것을 미국이 단칼에 지금 중단하라고 해서, 그것만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일본으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분이 나쁜데, 트럼프가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일본은 미국의 모든 자동차들을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다 팔아먹으면서 일본 시장에서는 미국 자동차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지금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트럼프의 계산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미중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미국의 미중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더 키우는 것, 이거 용납이 안 된다. 중국이 앞장서서 이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만들지 않는 파트너는, 국가는 미국의 친구로 삼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년보다도 더 앞서서 트럼프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건 동맹보다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외교 정상회담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성공적이라고 지금 자화자찬, 온 신문마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화자찬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큰 돈 문제들이 하나도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 또 40조를 내놨는데도 FTA 재협상 문제, 아주 단호하고 뻔뻔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40조 보따리를 너무 일찍 풀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또 다른 카드를 밀어내고 또 다른 카드를 내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만찬 4시간 전에 머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입을 통해,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단둥은행과 그리고 중국 기업 2곳과 중국인 2명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단둥은행을 지정한 거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은 애써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미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 마음은 문 대통령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을 지나간 다른 사건을 오버랩시키기 때문입니다. 4월 초에 그 마라라고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것도 만찬 시간대입니다. 시리아 폭격을 정확하게 4월 7일이죠. 시리아 폭격을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물론 한 이틀 전에 제대로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암시도 하고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만찬 시간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중국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거라는 거죠. 사실 중국에게 북한 핵 미사일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시오. 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대가로 우리는 당신네들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 안 하고 중국과 협력을 가까이 하겠다.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양국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금융 협력도 하고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도 안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의 쇠고기도 좀 중국으로 수출하게 해달라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자 사실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했을 건데 동시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 만찬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단둥은행의 결정은 상당히 오버랩되는 그런 위협의 이미지를 줄 겁니다. 봤지? 내가 3개월 전에 중국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중국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중국이 실제로 우리하고의 그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최근에 파키스탄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IS 격퇴에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중국과 아주 가까워지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칼에 파키스탄을 쳐버리고 인도에게 이 F-16 조립하는 공장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파키스탄이 F-16은 더 살 수도 없도록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볼 때는 인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미국 인도 정상회담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트럼프의 진짜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당장 인도에게 항공기 100대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그게도 역시 미국과 인도 사이의 무협정을 새로 좀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전에 거의 합의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천연가스, 셰일가스를 인도에게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지만 실제로 인도 또한 궁극적인 미국의 이 시각으로 볼 때 인도에게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역협정이 미국에게 무역 흑자를 만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인도가 양보하고 무역 파트너로서 나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40조를 지금 먼저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속에 한 40조 중에는 뭐 하여튼 224억 불에 해당하는 걸 또 우리가 보잉사로부터 항공기도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뭡니까? 미국 자동차 많이 사가고 한국의 dumped steel 소위 말하는 고철 우리한테 좀 팔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철 팔지 마라. 40조 받고 난 뒤에 약속 받고 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올해 초에
2월 달에 아베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트럼프를 만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TPP, 이 소위 말하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미국, 일본이 주도해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12개국이 사실은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중국이 앞서가는 그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거의 50개국이 참여한 것과 이 나란히 가던 것을 미국이 단칼에 지금 중단하라고 했어. 그것만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일본으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분이 나쁜데, 트럼프가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일본은 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2015년에도 팔았고 79년 수권법이 아니라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방어적인 무기를 팔고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전투력을 지닌다라는 게 대만 관계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전혀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 파는 것은 대만 미국 해군이 대만 항구에다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뒤이어서 이루어진 게 27일, 28일, 29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30일 날 또 발표한 게 뭐냐면 단동은행을 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 중간 시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거기 가 있을 때에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쪽, 우리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그거 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란 듯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과 이것은 사전에 뭐 협의도 한 거고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뭐 분명히 트럼프가 30일 날 이 발표를 한 것은 마치 4월 7일 시리아 폭격을 미중 정상회담 중간에 한 거나 상당히 유사한 그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중국은 그 단동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국이 자기 국내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 조치를 거두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거두을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의 논리가 뭐냐 하면, 미국이 자기 애국법 2001년 9.11 이후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Patriot Act라 해서 애국법이나 그 다음에 2006년 이후 만들어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것은 다소 인권을 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의 대테러를 방어하고 그 다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애국법의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 하면 2006년 사실은 뱅콕 델타 인 아시아가 BDA 마카오에 있는 그 델타뱅크에 북한이 2,500만 불을 자금을 숨겨놓은 것을, 거기에 은닉해 놓은 것을 보고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게 처음 다른 미국의 영토 밖에서 적용해가 성지 않다,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우리라는 게 미국이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과 같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이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를 두고 어정쩡하게 미국도 중국도 아닌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은 당신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보여주겠다. 그 첫걸음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단둥은행 하나와 그리고 중국 기업 두 군데와 중국 개인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다시 말하면은 그 제3기업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기업이나 개인은 제재하겠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30일에 그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을 했지만 30일 하나의 이 독립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벌써 27일에 중국의 최악의 혹은 최고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하고 또 28일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사실 2006년부터 정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혹은 필요시마다 개정을 해오던 미국 국방수권법을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한 내용은 대만에 관련된 사항을 넣으면서 79년 이후로 실제로 미중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끊으면서도 79년 1월 1일에 대만 관계법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아주 구체화하는 첫 번째 하나의 사례로 실시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대만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미 해군이 대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뭐 중국은 난리가 났죠. 내정 간섭이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유엔 안보리 밖에서의 다른 국가가 자기 국내법을 적용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라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일에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29일 바로 대만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뢰라든가 이런 걸 한 13억 달러치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공적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례도 있고 미국은 그것을 적용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것처럼 지금도 같은 맥락 같은 논리에서 미국은 이것을 거두어 들이거나 중국에게 사과하거나 우리 조치가 잘못됐다고 설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 때리기, 중국 배싱, 중국 때리기란 차이나 배싱, 중국 때리기라는 게 사실 요번에 중국 때리기의 이 일련의 사태들을 딱 보면은 1980년대 뭘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은 또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1980년대에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로 일본이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1위국으로 올라서자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재판 배신, 재판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배싱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 배싱을 중국에게 직접 때리는 건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도 미국 편으로 만들면서 중국을 때리는데 합류시키도록 하는 움직임을 미국이 최근에 만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대만 관계법을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대만의 항구에 실질적으로 미국 군함을 정박시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만뿐만 아닙니다. 그게 1979년 이후에 만에 처음이니까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며칠 전에 26일이죠. 워싱턴에서 인도와 또 미국 인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4초간 악수를 통해서 정말 한미 정상회담이 막 하여튼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쓸 정도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아주 잘 돼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이 다 받아줬다고 사실 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4초 간의 악수가 아니고 아주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는 그런 포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담에서 미국은 물론 F-16을 조립하는 그 로키드 마틴사에서 생산하는 F-16을 조립하는 공장을 인도에도 짓기로 한 것은, 그리고 또한 뭐 제너럴 어토믹사에서 인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던 드론을 비전투용 드론을 실제로 22기나 팔겠다고 한 것도 인도로서는 정치적인 상당히 개가를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F-16을